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물들이 너무 강하게 증시를 캐리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놓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타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6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93포인트 0.7%가 조정받은 41,914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신고가 행진이 부담스러웠었고요. 계속 우리가 체크했던 것처럼 신고가로 가고 있던 상황이 좀 부담스러웠고,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 5일선을 이탈하면서 전형적인 숨고르기 시그널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은 사실 눈에 띄는 조정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보이는 조정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올 조정이 나온 것이지, 이 조정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안 받고 있던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나온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거나 국내 증시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존재하고요. 미국은 다우존스과 나스닥과 S&P 500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 3대 지수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는 2대 지수 표현을 하겠지요. 근데 같은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나라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업종별, 시가총액별, 상황별 을 구분해 놓은 것은 맞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3대 지수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답니다. 또는 2대 지수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형주의 자금이 중소형주로 갔다, 중소형주에서 있었던 자금들이 대형주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제한적이라고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업종별 차별화라는 것은 그 측면의 산업 확장성이 작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건전한 상승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예상대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제가 갑자기 왜 마이크론 얘기를 드리냐면, 마이크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엔비디아 쪽이나 이런 쪽에 납품 다 처리 끝났다. 그래서 AI 쪽이 이미 호황이라서 실적이 상향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를 생산해서 엔비디아로 가고, 엔비디아를 가게 되면 또 암으로 설계가 가게 돼 있고, 등등 이런 식으로 산업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산업 사이클이기 때문에 각 주가가 따로 노는 것을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가장 예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것은 어제 다우지수의 조정을 받은 것 대비해서 S&P 500은 마이너스 0.19%, 그 다음에 나스닥 주가는 0.04%를 보이면서 주가별 차등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차등하를 보여준 부분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우지수, S&P, 나스닥 순으로 1, 2, 3순서로 주가가 움직였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올렸던 다우지수가 당연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 후발대로 올랐던 종목인 S&P 500이 그 뒤를 이루고 있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나스닥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면서 차별화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은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장이 올라갔는데 돈 없었는데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시장 구조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어제 장을 바라볼 때 마감 주가는 조금 뜨뜻미지근했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다우지수가 조정받을 때 같이 그냥 깔끔히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켜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여기서 익절하고 매매를 끝냈거든요. 제가 어제 여기서 매매가 끝났어요. 이 2시 봉에서. 익절을 여기서 했는데 어제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왜 일찍 하냐면 오늘 이제 경제 지표가 좀 타이트해요. 오늘 지표가 좀 타이트한데 지금 야간 주간 변동성이 오늘 좀 좋은 편인데 어제 주간 변동성이 거진 없었고 주간의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야간의 변동성이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가 일단 GDP 있고 PC 있고 내구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일단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이것만 보고 있어도 머리가 아픈데 연타석으로 파월 연준 의장, 보험은 보스턴 연은 윌리엄스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 코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 걸려 들어갔다가는 이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3대 지수가 같이 맞물려서 돌고 있었으면 저러한 흐름이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응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인 주가 동향에서 갑자기 저 내용들이 좀 확장이 많이 되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좀 빨리 하려고 그래서 어제 좀 늦게 끝났지만 그래서 오늘 빨리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최대한 일을 시작해서 최대한 속전속결로 일을 마감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적은 그런데 시장은 지금 시장이 좀 왜 올라왔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일단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것을 거의 2달 조정받은 것을 캔들 한 개로 깔끔히 회복. 이제 미국장을 볼 때 이런 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를 회복을 하려고 하면 사실 40~70%가 있지만 정말 좀 무거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시원하게 못 돌리거든요. 등치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정과 여기의 조정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근데 얘를 지금 보면 갭상승이 떠서 아이고 오늘 8% 올랐네 좋아요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거든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아직도 속 터지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고가 대비 빠진 게 있고 회복하는 걸 보시면 이게 저점 144만 700원을 보시면 안 돼요. 144만 700원에서 누구나 얼마나 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치고 올리는 속도가 얘네들은 그냥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좀 미국 주가, 우리나라 주가에 좀 체질적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를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도 어젯밤에도 이 엔비디아가 계속 고생시키더라고요. 엔비디아 계속 고생시키고 파워가 좋아요. 파워가 좋은데 어제 등락이 꽤 있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꽤 있었어요.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급격하게 조정을 받다가 결국 뒤집어져서 회복하고 마감이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눈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효과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초산업군인 GM 그 다음에 포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모건 스탠리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 하향하면서 한 4%대로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다우지수 조정받은 가운데 시장 대기 자금들이 좀 반도체 쪽으로 쏠린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TSMC 좋았고 테슬라 다시 한번 힘을 받쳤고 나쁘지 않았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장을 볼 때 저항권들은 좀 뚫은 맛은 있어요. 하락 조정을 받았던 저항권들은 좀 뚫은 맛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과정에 진입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종목이 돌고 있는 사이클이 굉장히 건강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좀 건강해줘야 되는데, 이 말하는 몰빵이라고 하죠. 좀 몰빵기가 있어요. 몰빵기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치우쳤다가 또 한순간에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군들 하나에 시장이 좀 집중되어져 있다가 그 종목군들이 빠져나갔을 때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요즘 장의 성격이. 근데 엔비디아를 얼마나 더 들어 올리겠느냐 이거죠. 엔비디아를 지금 위치에서 얼마나 더 펌핑할 수 있을까? 저한테 사실 물어본다면 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저 매물을 갖고 있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130불 라인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요 층이 액분한 구간이기도 해서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저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 그렇게 뭐 쉽게 언질드리기는 저는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물들이 너무 강하게 증시를 캐리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놓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이라 하면 지금 중간중간에 어제 우리나라장에서도 드러났지만 뭐 중동발 이슈들 이런 거 나타날 때 주가 잠깐 출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고가 인식에 따른 차익성 매물들 이런 것 등장들 계속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물이 한 번만 맞으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현물이 지금 있으니까 버티는 눈치인데, 현물이 지탱하지 못하면 아마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의 향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뷰를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뷰가 얼마나 선물 쪽을 잘 끌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매물 소화 과정에 접근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대응하기가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증시, 제가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워낙 지금 아침에 주가를 띄웠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띄우고도 잘 버티네요. 그래봤자 어제 아침에 고점 못 가고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일단은 힘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성격상 요 정도 진폭에서 레인지를 더 걸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아마 이쪽 아시아 쪽 영향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뭐 니케이도 지금 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상해 쪽도 탄력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완전히 뜨거웠던 과정은 좀 식고 있는 모습이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펌핑했던 주가들, 특히나 금리 정책으로 펌핑됐던 주가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눈치들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그 점 잘 염두하셔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조금 더 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희 채널에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내용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매매 준비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환 송 대표였습니다.